63년생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 어서 오십시오. 병우년이라 그런지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쪽이 잠잠한가 싶으면 저쪽에서 또 한바탕 일이 터지고 아침마다 뉴스 켜기가 조심스러울 지경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또 어찌나 빠른지 그 어수선한 와중에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고 어느새 7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사주한 길로 사람들의 인생을 헤아려 온 지 13년인 제가 오늘은 옷깃을 한 번 더 여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1963년에 나신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제 상담실을 찾아주신 개묘생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영리하게 처신하며 한 세상을 유연하게 헤쳐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겉은 순하고 온화해 보여도 안으로는 빠르게 머리를 굴리고 상황을 읽어내는 총명함을 품으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 섬세하고 영리한 됨됨이를 헤아려 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병오년 천지의 불기운이 가득 들어찬 해입니다. 그런데 개묘생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개수라는 맑은 이슬 같은 물을 위에 두고 그 아래 묘목이라는 여린 풀과 꼼 같은 나무를 깔고 계신 분입니다. 위로는 촉촉한 이슬이 내리고 아래로는 부드러운 새싹이 돋아나는 형국이지요. 이슬이 풀을 적셔 키우니 본래 곱고 여리지만 끈질기게 자라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천지의 불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발밑에 그 묘목이라는 여린 나무가 불을 만나면 큰 나무처럼 버티지 못하고 자칫 그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묘생 선생님은 올해 그 뜨거운 불볕에 마음이 자꾸 달뜨고 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린 풀과 마르려는 이슬을 지니고 선생님께서는 하반기를 어찌 건너가야 시들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한 편에 그 길을 모두 담았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특히 뒤에서는 집이 안 나간다, 땅을 내놓았는데 소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문서파는 운을 따로 짚어드릴 테니 그 대목은 꼭 챙겨 들으십시오. 보시다가 마음에 닿으시거든 좋아요 한번 살며시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눌러두십시오. 그래야 다음 달에도 개묘생 선생님 운세를 빠짐없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큰 줄기부터 잡겠습니다. 개묘생 선생님께 올해 병오년의 거센 불기운은 재물의 자리, 곧 재성으로 다가옵니다. 이슬이 풀을 키우고 그 풀이 다시 불을 살려 재물을 일으키는 흐름이지요. 그러니 올해는 일이며 사람이며 자꾸 선생님을 끌어당기는 해입니다. 쉬려 해도 여기저기서 결정 좀 내려달라며 손짓을 합니다. 지난 상반기 손발이 바쁘고 마음이 들떠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병오년이 개묘생 선생님께 부리는 조화였습니다. 한데 하반기로 접어들면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7월 을미월에 들어서면 미토라는 땅 기운이 그 불을 슬그머니 끌어안아 끓던 열기가 안으로 차분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라앉으실 겁니다. 다만 잦아들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태 한여름이고 가을은 멀었어요. 거두기에 이른 때라는 것,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뿌리입니다. 이제 재물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는 돈이 드나드는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해입니다. 들어오는 문도 커지나 나가는 문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니 하반기에는 나가는 쪽 문단속을 야무지게 하셔야 합니다. 큰 돈을 낯선 곳에 덜컥 묻는 일, 잘 모르는 분야에 발 들이는 일, 누가 와서 이건 틀림없다며 부추기는 일? 그런데 개묘생 선생님께는 한 가지 더 일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본래 영리하고 눈치가 빠른 분이라 좋은 기회다 싶으면 재빠르게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평소엔 그 빠른 판단이 큰 무기이나 올해 같은 불의 해에는 그 재빠름이 도리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묘목은 여리고 부드러운 나무라 귀가 얇아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면도 있습니다. 누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고 오면 따라가기 쉽지요. 제가 13년간 보아오니 영리하고 귀 밝은 분일수록 이런 해에 솔깃한 말에 휩쓸려 손해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거꾸로 이미 손안에 쥔 것을 알뜰히 건사하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들어오는 문이 슬며시 차오릅니다. 새 것을 버리지 마시고 가진 것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서 가장 크게 막히는 것이 부동산이지요. 급하는 운은 뒤에 따로 풀어드릴 테니 먼저 건강부터 챙기겠습니다. 개묘생 선생님, 올해는 정말 몸을 귀히 여기셔야 하는 해입니다. 위로는 개수라는 이슬, 아래로는 묘목이라는 여린 나무를 지니셨는데 올해 불이 거세게 들이치니 그 나무가 그을리고 이슬이 졸아듭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지내기 마른다, 음이 메마른다고 합니다. 무엇을 살피셔야 하느냐? 우선 묘목이 닿아있는 간과 담, 그리고 신경입니다. 여린 나무가 불에 시달리는 해라 간이 필요하고 눈이 침침하며 신경이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개수가 닿아있는 신장과 방광, 아래쪽 물길입니다.
또 하나는 손발 저림이나 근육의 떨림처럼 여린 기운이 시달릴 때 오는 증상들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들이키시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을 멀리하시며 깊은 잠을 주무시도록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이 건강 이야기는 영상 맨 끝에서 다시 힘주어 강조할 대목으로 돌아옵니다. 명상에 앞서야 할 무언가가 하나 있는데 끝까지 보셔야 알게 되십니다. 이번엔 사업과 직장의 운입니다. 계묘생 선생님들 가운데는 60 중반을 넘기시고도 여전히 일을 손에서 못 놓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부지런하고 손이 야무진 분들이라 쉬는 것을 답답해 하시지요. 병오년 하반기 계묘생 선생님의 사업과 직장운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것입니다. 올해 불해에는 가뜩이나 손이 바쁜 선생님을 더 들쑤셔 무언가 크게 버리고 싶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새 일을 시작해야 마음이 놓일 듯한 충동이 솟구칩니다. 한데 선생님, 바로 그 충동이 올해 가장 조심하셔야 할 함정입니다. 지금은 새 간판을 내걸고 없던 일을 만들고 큰 도장을 찍을 때가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까지 읽어오신 터전과 신용, 오랜 인연을 빈틈없이 지키고 다지는 때입니다. 새로 씨를 뿌리는 철이 아니라 이미 자라는 여린 풀이 그을리지 않도록 가만히 보살피는 철이지요. 7월 을미월이 꼭 그러한 달입니다. 다 여문 듯해도 아직 가을이 아니라 여기서 욕심내어 일을 늘리면 정작 가을에 거둘 알맹이가 비어버립니다. 특히 계묘생 선생님은 빠르게 이것저것 손대는데 능하신데 올해 하반기엔 그 손을 새 일에 쓰지 마시고 이미 가진 것을 곱게 지키는 데 쓰셔야 합니다. 혹 자리를 옮길까 흔들리는 분 계시거든 올해 하반기에 박차고 나가시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8월 신월을 지나 가을 기운을 한번 보신 뒤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대목입니다. 선생님, 집을 내놓은 지 까마득한데 보러 오는 이가 없습니다. 땅도 매한까지예요. 제발 거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선 그 타 들어가는 속에 가만히 손을 얹어드립니다. 한평생 알뜰히 모아 마련한 재산을 이제 좀 풀어쓰려는데 돌덩이처럼 굳어 꿈쩍을 않으니 그 답답함이 오죽하시겠습니까? 명리로 풀어보겠습니다. 계묘생 선생님께 집이나 땅 같은 문서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집과 땅은 흙인데 불이 강하면 그 흙을 구워 더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부드러워야 거래가 오가는 법인데 돌처럼 굳어버리니 묶인 것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입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탓이 아니라 흐름이 그러했으니 쏙 끓이지 마십시오. 그럼 하반기에는 어떠하냐? 문서를 파는 일은 기운이 솟구치는 때가 아니라 가지런히 갈물이 되는 때에 풀립니다. 7월 을미월까지는 불기운이 드세어 매듭이 풀리기 어렵습니다. 한데 8월 신월, 가을로 길목을 트는 무렵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쇠의 기운이 들어서며 엉킨 실타래가 풀리고 거두어 내보내는 자리가 열립니다. 더구나 계묘생 선생님은 발밑에 묘목을 두신 분이라 가을쇠가 들어오면 그 여린 가지를 가지런히 다듬어 비로소 결실을 거두게 해줍니다. 정리하고 거두기에 좋은 흐름이 열린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선생님, 핵심은 이것입니다. 7월에 안 나간다고 조바심의 값을 뚝 떨어뜨리거나 헐값에 던지지 마십시오. 차라리 가을 문턱의 흐름에 맞춰 매물을 다시 손보아 내놓으시고 그때 발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결국은 때가 무르익어야 일이 됩니다. 하나 더, 거래가 잘 트이려면 집이든 땅이든 깔끔히 치우고 묵은 살림을 덜어내고 환하게 밝혀두십시오. 더구나 계묘생 선생님은 본래 깔끔하고 손끝이 야무진 분이니 이 일은 누구보다 곱게 잘하실 거예요. 정돈되고 밝은 곳에 새 인연이 깃듭니다. 혹 이 대목에서 가슴이 뜨끔하신 분 계시거든 댓글에 띄워나신 해만 남겨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같은 일로 밤잠 설치는 다른 분들께도 닿습니다. 자, 하반기에 조심하셔야 할 점 3가지만 새겨두십시오. 첫째는 귀가 얇아지는 일입니다. 계묘생 선생님은 영리하지만 부드러운 분이라 솔깃한 말에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올해 같은 해에는 그럴듯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좋은 기회라며 권하더라도 큰 돈이 걸린 일이라면 한 박자 묵혀두고 혼자 차분히 따져보십시오. 둘째는 큰 돈이 오가는 약속입니다. 새 투자든 보증이든 정에 못 이겨 빌려주는 돈이든 올해 하반기에는 한 박자 늦추시거나 믿을 만한 이와 의논한 뒤 결정하십시오. 셋째는 예민함과 장걱정입니다. 계묘생 선생님은 본래 섬세하여 작은 일에도 마음이 쓰이는 분입니다. 올해 불기운 강한 해엔 그 예민함이 더해져 잠 못 이루고 속을 끓이기 쉽습니다. 작은 일에 일일이 마음 졸이지 마시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이 하반기를 어떤 마음으로 건너야 할까요? 올해를 흐름과 맞붙어 이기려는 해로 삼지 마시고 슬기롭게 끌어안는 해로 여기십시오.
사주를 보는 까닭은 운명을 비틀자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미리 읽어 그 결을 따라 저어가자는 것입니다. 계묘생 선생님은 본래 부드럽게 휘어지되 꺾이지 않는 유연한 힘을 지닌 분입니다. 한데 올해는 그 유연함을 이리저리 휩쓸리는 데가 아니라 가만히 중심을 잡고 기다리는 데 쓰셔야 합니다. 토끼도 풀숲에 가만히 웅크려 위험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7월 을미월은 아직 채 여물지 않은 달입니다. 다 잃은 듯해도 거둘 때가 아니에요. 잠시 멈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가을에 무엇을 지을지 채비하는 마음, 그것이 계묘생 선생님께 가장 어울리는 하반기 마음가짐입니다.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곁의 것을 귀히 여기며 보내시면 가을에는 손에 남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또 물으십니다. 그래서 7월은 6월과 무엇이 다른가요? 6월은 갑오월이었습니다. 마른 장작에 기름을 끼얹듯 불기운을 부추긴 달이었지요. 그래서 일도 많고 마음도 들끓었을 거예요. 한데 7월 을미월은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 나무가 갑목에서 을목으로 바뀝니다. 곱게 치솟던 큰 나무에서 옆으로 퍼지는 풀과 꽃의 결로 변하는데 마침 선생님의 묘목과도 결이 통하는 부드러운 나무이지요. 무작정 내달리던 데서 열매를 샘하는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둘, 미토라는 땅이 들어와 불을 품어 안습니다. 솟구치던 불길이 가마 안에서 은근히 잦아들어요. 겉은 후끈해도 속은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7월은 속도를 낮추고 알맹이를 챙기며 거둘 것을 채비하는 달입니다. 6월이 내달리는 달이었다면 7월은 멈춰서서 돌아보는 달이지요. 자, 이번엔 귀인운입니다. 귀인이란 막다른 길목에서 손을 내밀고 닫힌 문을 대신 열며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계묘생 선생님께 올해 하반기 귀인은 어디서 올까요? 불볕에 그을리는 여린 나무를 그 뿌리를 촉촉이 적셔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곧 귀인입니다. 명리로 풀면 물의 기운, 그리고 흔들리는 가지를 가지런히 잡아주는 쇠의 기운을 지닌 사람들이지요. 어찌 알아보느냐? 귀인은 만나고 헤어지면 이상하게 속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입니다. 달뜬 마음이 이슬에 젖은 듯 가라앉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볼 때마다 마음을 들쑤시고 어서 결정하라 등을 떠미는 사람은 귀인이 아닙니다. 특히 계묘생 선생님은 귀가 얇은 면이 있어 솔깃한 말을 잘 받아들이시는데 올해는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일수록 한 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참된 귀인은 다그치지 않고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하고 발걸음을 붙들어줍니다. 하반기 귀인은 뜻밖의 솥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 먼저 안부를 건네보십시오. 그간 어찌 지내셨소 하는 그 한마디가 귀인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귀인을 어찌 대접하느냐. 아낌없이 베푸시되 돌려받을 셈은 접어두십시오. 마침 계묘생 선생님은 마음 곱고 정 많은 분이니 잘하실 거예요. 까닭 없이 밥 한 끼 대접하고 정을 나눈 뒤 그 일은 잊으십시오. 되받을 셈을 접어두면 그건 장사이지 베풀미 아니에요. 베풀고 있는 마음이 막힌 운수를 뚫어줍니다. 제가 13년을 보니 노년에 복문이 열리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손이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같은 계묘년에 났다는 것은 그 해의 가장 굵은 기운을 함께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8글자 중 해의 2글자를 나누어 가진 셈이라 같은 띠끼리는 세상을 보는 결이 닿습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섬세하고 영리하신 것도 그래서예요. 물론 달과 날과 시가 제각각이니 자잘한 운세는 다 다릅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것은 큰 물줄기일 뿐 이 줄기를 들으시고 각자 형편에 비추어 보시는 것이 띠 운세를 똑똑하게 쓰는 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힘주어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맺겠습니다. 명상에 앞서야 할 것, 그것이 걷기입니다. 계묘생 선생님, 방 안에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명상도 좋으나 그에 앞서 몸을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더구나 선생님처럼 섬세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잔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한데 일어나 한 걸음씩 옮기면 그 어지럽던 생각이 발끝을 타고 풀려나가요. 여린 풀이 바람에 흔들리며 도리어 뿌리를 깊이 내리듯 걷는 일이 선생님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줍니다.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해 뜰 무렵이나 해 기울 무렵 따갑지 않은 시각을 골라 느릿느릿 등에 땀이 살포시 벨 만큼만 가지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발밑에 돋은 풀과 흙의 감촉을 음미하며 걸으시면 어지럽던 마음이 가라앉고 메말랐던 기운이 차오릅니다. 빨리 닿겠다는 생각도 무슨 궁리도 내려놓고 그저 걷는 걸음 하나하나를 누리며 걸으세요. 그것이 올해 가장 든든한 보약입니다. 그리고 철 따라 나는 음식을 챙겨 드십시오. 간과 신경이 피로하기 쉬운 해이니 푸른 채소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잘 걷고 잘 자시고 잘 주무시는 것, 이 셋이 어떤 비방보다 선생님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자, 오늘 1963년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의 병오년 하반기 운세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추려드립니다. 새 것을 버리지 마시고 손에 쥔 것을 곱게 지키시고 솔깃한 말에 귀가 얇아지지 않게 한 박자 묵혀두시고 문섭하는 일은 가을 흐름을 기다려 움직이시고 무엇보다 부지런히 걸으십시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거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눌러두십시오. 그래야 다음 달에도 우리 개묘생 선생님 운세를 빠뜨림없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칸에 소원 한 줄 남겨주십시오. 집과 땅이 좋은 주인 만나 잘 팔리게 해주세요. 올 하반기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을 마음에 새겨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